반갑습니다. 르완다 우리 고위 공직자 여러분, 이런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르완다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강의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International Social Work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가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아프리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10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9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카데믹 필드로서는 저는 계명대학교라는 한국 중에서도 대구라는 지역에 있는 계명 유니버시티에서 PhD 사회복지 정책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학 석사로는 대구 유니버시티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갈 때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이라는 목회자를 만드는, 양성하는 그런 석사 과정의 학교였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마친 후에 지금 저기 프로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다음으로 콜링을 받았던 것은 바로 노인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론탈러지였는데요. 제론탈러지를 하는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또한 노인학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아카데믹 익스피리언스들이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신학을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저희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노인학이라는 것이 제론탈러지라는 것으로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노인학이라는 학문보다는 그 큰 상위의 개념으로 사회복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aster of Social Work이라는 학문을,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PhD 캔디데이트를 계명 유니버시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노인 요양원, 노인 너싱홈이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보람과 또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인요양원의 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150명의 노인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0여 분의 노인들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과정에 치열한 현장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늘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현재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라는 지역에서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내셔널 소셜 워크이라는 강의를 하게 된 데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제 프로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인데요. 너무 길어서 저렇게 다 적지는 못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적는다면은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Asia Pacific Region to United Nations 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이라는 큰 조직 안에서 그 조직 안에는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5개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저는 속해져 있습니다. 한국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리고 브리지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프레젠테티브에는 여러 파트의 레프레젠테티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레프레젠테티브를 맡고 있습니다. 제 아시아 태평양 레프레젠테티브에는 이민, 그리고 사회 정책, 사회 개발, 그리고 가족과 여성, 그리고 난민 그런 파트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UN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아시아 지역에 UN 레프레젠티브로 있지만 또 아프리카 지역에도 또 UN 레프레젠티브들이 있죠. 아프리카 지역에 계시는 레프레젠티브들과 또 상호 소통하면서 아프리카의 문제들을 또 아시아에 조명하고 아시아의 문제들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은 소셜 워크이라는 것과 국제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Importance between social work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감으로 해서 점점 더 사회복지 영역을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에 이 도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 현재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우리 쭉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은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developed country 혹은 developing country라고 할 수 있죠. 선진국이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든 이쪽 편에는 그런 나라들의 중심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 편에는 globalization이라 그래서 세계화로 흘러가는 toward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eveloped country 혹은 developing country들의 주된 관심은 national issue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바로 national issue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national issue라는 것은 국내 사정의 어려운 부분들이죠. 국내에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동의 문제라든지 빈곤의 문제라든지 사회 갈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developed country 혹은 developing country들의 주된 관심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나라들이 가면 갈수록 이쪽 편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자기 민족 중심의 문제들을 가지고 딜링하고 스트러글링하고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는 점점 이쪽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렌드 toward globalization으로 가고 있죠. globalization은 세계화라는 것이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 글로벌리제이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그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다분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세계화라는 것은 조금 더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세계화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의 그 기저에 깔린 어떤 정책의 변화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ODA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ODA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에서 조금 더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적인 개발 원조를 지원함으로 해서 결국은 글로벌리제이션을 해나가자라는 것이 ODA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도 이 ODA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는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코이카, 예, 코이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라고 해서 한국이 외국을 위해서 공적인 돈을 가지고 공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ODA입니다. 이 ODA들이 각 나라마다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ODA의 도움으로 정말 developed country들,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사회정책 개발에 있어서 어떤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임플랜팅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다 함께 잘 사는 글로벌리제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또한 블랙락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이 있고 에코 소셜 월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ODA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ODA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Volume of ODA among OECD countries죠. OECD country들 중에 ODA의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이 도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도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제일 위에 있는 나라의 룩셈부르크죠. 룩셈부르크가 전체 GNI, Gross Net Income이죠. Gross Net Income의 1% 정도를 ODA, 공적 자금을 위해서 해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쓰는 나라는 그리스가 0.1%의
ODA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OECD의 평균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OECD 토탈 해서 지금 0.3% 정도 되는 수준에서 ODA, 공적 자금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권장하고 있는 고올로 설정하고 있는 ODA 자금 규모는 0.7%입니다. 이렇게 UN의 골이죠. UN의 골로는 0.7%의 공적 자금을 국가에서 확보를 하여서 그 국가에서 OECD 국가라고 하면은 좀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서 조금 더 아직도 저개발된 국가들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출연하고 내어놓고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로 UN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이 한국의 ODA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밑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 0.14% 정도, 0.14% 정도의 ODA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규모죠. 이 룩셈부르크에 비하면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데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ODA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14%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ODA 지원을 많이 했고 지금은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제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또 ODA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ODA의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우스 코리아가 이 ODA 수준이 이만큼 많아져서 0.7%까지 많아져서 더 많은 나라들에게 동남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서아프리카 또 중부아프리카에까지 이르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 선진국처럼 이만큼 되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더욱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날이 함께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ODA라는 것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이라는 것은 The main source of financi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덮여서 보는 것처럼 점점 그 수준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높아져 가는 것이 더 많아져서 많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파트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ODA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이카는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슬로건은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코이카가 있는 것이고 또 코이카는 ODA라는 국제 원조 기구 전체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이카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바래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앞에서 봤던 도표 중에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하기 위하여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 이런 트렌드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그러면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촉진시켰던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블랙락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블랙락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입니다. 이 투자회사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를 좌지우지하고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분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작년 2021년도에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그 투자 회사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 Letter from BlackRock's CEO, 레리 핑크라는 회장님이십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모든 CEO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회사였죠. 그런데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이제 작년 1월 1일 날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색다른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Coalition letter, 이제 협력하는 그런 편지인데 to BlackRock CEO.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prioritize shareholders, not stakeholders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shareholder와 stakeholder를 구분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shareholder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투자 회사들은 stakeholder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takeholder라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돈을 버는 사람, 수익을 취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주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사가 경영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우선을 두어라.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하면은 쉐어홀더에 더 우선을 두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나 대표이사나 주주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돈을 벌게 해주는 소비자들도 쉐어홀더가 될 수가 있죠.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또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있는 근로자, 소비자, 또 이 소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의 어떤 공유 가치들,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하는 회사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 레리 핑크 회장님의 편지였습니다.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편지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 fundamental reshaping of finance입니다.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1경에 가까운 돈을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어느 회사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 결정의 중심에는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다시 피드백 받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다시 리쉐이핑 하겠다는 것이죠. 재정을 리쉐이핑 하겠다. 돈 많이 버는 곳에 투자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공유 가치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회사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편지에 보면은 As an asset manager, BlackRock invests on behalf of others, and I am writing to you as an advisor and fiduciary to this client.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드체로 강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rapidly changing, and I believe we are on the edge of fundamentally reshaping fina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reshaping 하는 것을 재정을 투자하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샥 섞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레리 핑크 회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레리 핑크 회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클라이밋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위험으로 인하여서 오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사회에 공헌하지 않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네,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의 편지가 글로벌리제이션으로 가는데, 세계화로 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이 여기 조금 전에 봤던 마지막 편지에서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것이 있었죠.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계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코 소셜 월드라는 개념들이 이 사회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지금 이 세계는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에코 소셜 월드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소셜 월드는 말 그대로 생태를 생각하는 사회, 세계죠. 세계 사회이죠. 생태, 자연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해서 수익을 넣는 부분과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항상 상반되게 가고 있었습니다. 개발도 하면서 자연도 잘 지킨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에코 소셜 월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2022년 세계사회복지사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라는 국제단체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 포스터의 제목을 보시면 Co-building a new eco-social world, leaving no one behind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잎사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잎사귀라는 것은 아주 싱싱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깔만 봐도 싱싱한 녹색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프리카 대륙이 어디에 있나요?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의 나라는 요쯤에 있죠. 네, 쯤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또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모든 세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에코 소셜 월드를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한 나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해서 코빌딩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leaving no one behind라는 것은 아무도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에코 소셜 월드를 만드는데, 에코 소셜 월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뒤처져서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IFSW의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2022년 올해 3월 15일에 이 포스트를 내걸고 다 함께 공동 성장해가는 새로운 생태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포스트를 선전하고 함께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에서 말해주는 것과 같죠. 이 지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다 함께 노력하자. 저 지구 안에는 오션도, 바다도 있고, 또 지금 저 보이는 곳은 아프리카, 여기서 보이는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들,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구를 지킬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개발에만 주도하고 경제 성장에만 주도해 갈 것이 아니라 녹색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국가로 만들자라는 것이 위의 선언입니다. 앞에 여기 도표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IFSW라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라는 세계사회복지사 연맹에서 이 도표를 이 슬로건을 만들긴 하였지만, 이 위의 슬로건은 사실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UN에서 만든 것입니다. United Nations에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Co-building a new eco-social world라고 하고 No one left behind라는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왜 우리 사회가 No one left behind, 뒤에 남겨지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UN이라고 하면 왠지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드시죠? 예,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UN이 사실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기조로 사실 살아오기는 살아왔습니다. 그 UN을 운영해 오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잘 사는데 가만 보니까 저 나라가 못 살아. 근데 옛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더 이상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못 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또 관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 관계는 interrelationship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나 또한 한 단계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UN 차원에서 전 세계가 함께 살고 어느 한 국가도 no one left behind 되는 나라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OECD라는 것은
경제 개발 공동체로서 조금 더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엔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기부금을 많이 내는 그런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OECD 국가들이 전 세계를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끌어가야 이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고 지금 지구가 아주 파랗게 멋있게 잘 그려져 있죠. 자, 아름다운 국가들이, 아름다운 나라들이,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 속한 저희 사우스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로 좀 더 포커스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다가 좀 더 줌인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ensus of Social Work in Africa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예,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르완다와 한국과 한국의 코이카와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르완다 그리고 동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르완다와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특별히 르완다에 어떤 소셜 워크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 르완다 나라, 여러분들의 나라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아프리카 전체의 문제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좀 더 줌인해서 르완다의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몇 가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카테고라이즈를 이렇게 해보면은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existing organized social work practice in various countries.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 르완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케냐, 나미비아, 또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사회복지 실천 현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여러분 르완다에서도 사회복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또 소말리아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케냐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빈곤을 위해서, 또 난민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들을 다루는 실천 현장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imilar Social Work Problem in the Globe. 아프리카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빈곤의 문제, 기아의 문제, 난민의 문제, 또 아동의 문제, 또 젠더 이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만 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가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In the global 차원에서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경험했느냐의 문제지 여기에만 있고 저기에는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거의 비슷한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Social Risk라 그러고 NSR, 그다음에 Old Social Risk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소셜워크의 프로블럼들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cognizing Social Work as a Professional Vocation입니다. 지금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르완다에서도 사회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군,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직장, vocation, 소명, 이렇게 전문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르완다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교육하고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주 이념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Ideological challenge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성장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안 하고에는 정부의 정치적인 관념이 어떤 관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본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커뮤니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보는 눈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아프리카의 문제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어서 조금 더 이런 큰 리뷰 속에서 르완다를 살펴보고 르완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르완다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르완다에는 잘 조직된 사회복지 프랙티스가 있는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정책 입안자들이십니다.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 르완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 문제들은 소셜워크 프로블럼은 어떤 것이 주로 있을까? 아동의 문제일까? 아니면 빈곤의 문제일까? 어떤 문제일까? 하는 것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금 직업으로서의 전문적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부 관계자로서 사회복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을 그냥 하는 수행해 가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가는 이런 사회복지직을 아주 프로페셔널한 보케이션으로 인식해 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념적인 도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신자유주의의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자본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채찍과 당근 중에서 당근으로만 그냥 잠시 조금 줄 뿐이지, 성장을 위해서 뭐 시끄러운 소리 하니까 불편하니까 잠시 줄 뿐이지, 우리는 오직 자본주의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점입니까? 그 관점을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이제 남은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강의 인터내셔널 소셜 워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